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그 마우스를 클릭해서 움직이면 그 선이 그려지거나 원이 그려지는 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실습을 했었죠. 그죠? 원은 이제 이거 전에 원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면 선을 그리는 이런 실습을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현재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보시면 이렇게 윈도우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잖아요. 나갔다가 들어오면 나간 영역 이 부분이 지워집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끝을 되면 이제 윈도우를 크기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크기를 바꾸면 안에 썼던 게 지워집니다. 다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렇게 하면 다시 지워지죠. 뭐 이게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고요. 윈도우 특성이 윈도우 시스템 자체가 이런 어떤 메시지 방식을 갖고 있어서 지금 아직 설명을 안 했지만 메시지 특성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지워지는 거거든요.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하면 지워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 시간에는 요게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과 관련된 게 제 윈도우즈 이야기에 보시면 마우스 클릭 이 작업 여기까지 했었죠 저번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윈도우 일부 또는 전체를 다시 그릴 필요가 있을 때 발생하는 메시지라고 해서 설명이 쭉 나오는데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WM 페인트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WM 페인트라는 메시지는 윈도우한테 일부 영역이 삭제되거나 아니면 전체 영역이 삭제되었을 때 다시 그려라 하고 윈도우 운영체제가 해당 윈도우한테 보내주는 메시지고요. 이 메시지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메시지라서 여기 밑에 있는 WM 페인트 메시지에 되어 있는 이 글은 충분히 보셔서 완전히 이해하고 쓰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리뷰해드리면 우리가 그 윈도우에서 클라이언트 영역이라는 말을 이제 자주 쓸 거거든요. 클라이언트 영역. 클라이언트 영역이 뭐냐면 요 캡션하고 테두리 뺀 이 안쪽 있죠. 이 안쪽이 클라이언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영역은 윈도우 영역이라고 하고요. 요 안에 있는 그죠? 사용자가 실제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영역, 그 영역을 이제 클라이언트 영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영역의 시작 좌표는 여기가 0,0이 되고요. 이쪽으로 증가하면 x 방향으로 증가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y 쪽 방향으로 증가가 되죠. 우리가 그 수학에서 보면 밑으로 가면 음수고요. 올라가면 플러스잖아요. 근데 그거 반대예요. x는 같은데 y는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던 그 좌표기하고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x 값이 증가되는 건 맞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y축 값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0,0이고 좌표는 밑으로 가면서 y 값이 증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클라이언트 영역에다만 그리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영역을 벗어나는 이렇게 원을 그려봤자 타원을 그려봤자 그 영역을 벗어난 부분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여기만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윈도우의 클라이언트 영역에 그리는 DC의 특성이고요. 이런 특성을 가진 게 있고 또 어떤 특성이냐면 지금 요 화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모니터 화면이라고 치면 윈도우를 이렇게 움직여서 지금 이렇게 표시했는데 실제 요만큼이 윈도우 모니터 밖을 빠져나간 거죠. 모니터 밖을 아까 제가 지울 때처럼 이렇게 움직여서 빠져나간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역이 무효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그릴 필요가 없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워집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나중에 동영상 보시면 지워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놈을 다시 내가 안으로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안으로 갖고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 이동시키면 이 부분을 다시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왔을 때 안 보여도 되지만 안으로 들어오면 보여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리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운영체제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프로그램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그, 그 윈도우들에게 지워진 그 부분들을 자기가 이렇게 다 저장하고 있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버려버리거든요. 그 부분 없는 걸로 쳐버렸다가 다시 윈도우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모니터 안으로 들어오면서 보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무책임하게 윈도우는 운영체제는 난 몰라 네가 다시 그려 하고 윈도우한테 그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명령하는 메시지가 WM 페인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효화되었던 영역이 다시 모니터 안쪽으로 들어와서 유효해지면
그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윈도우한테 WM 페인트라는 메시지를 발생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WM 페인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 지워진 부분에 대해서 응용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시 그려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그 지워지는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워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WM 페인트 메시지 처리하는 코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WM 페인트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지워진 부분을 다시 그려줘야 되는데 그 그려주는 그 코드를 제가 만들지 않아서 그려지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WM 페인트 메시지를 이제 프로그램이 처리를 해줘야지만 그림이 제대로 그려진다는 거죠. 처리하는 방법은 WM 페인트 메시지를 조건문으로 하나 추가하고요. 추가하고 뭐 구조체는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DC를 그리는데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그래 지워진 부분을 다시 그려야 되는데 기존엔 DC 쓸 때 get DC, release DC 썼잖아요. DC 얻기 위해서. 그런데 WM 페인트에서는 특수하게 begin paint와 end paint 함수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DC를 얻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얻는 방법은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설명은 글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쓰면 내가 DC를 얻을 수 있습니다. 페인트 스트럭처로 구조체를 선언하고 인자로 넣어서 이 윈도우에 있는 DC를 얻는데 좀 특별하게 얻죠. 이렇게 왜냐하면 getDC는 윈도우 클라이언트 영역 전체이지만 이 WM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요만큼만 다시 그려야 될 때도 있잖아요. 영역이 정해지는 거죠. 전체를 다 그려야 되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다시 그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 기존 getDC하고 특성이 좀 처리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getDC를 쓰지 않고 begin paint와 end paint를 이용해서 그 부분만 다시 그릴 수 있게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고영역을 계산하고 할 필요는 없고요. 이 DC를 쓰면 이 방식으로 DC를 쓰면 고영역 계산이 다 돼서 작업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DC예요. 이게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인트 DC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리는 작업을 하고 엔드 페인트 하고 더 이상 작업되지 않도록 리턴 0 해서 작업을 끝내면 됩니다. 여기 안에서 WM 페인트 작업하는 기본 코드가 그대로 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리턴 제로를 안 하면 이 함수 안에 들어가서 디폴트 윈도우 프로시저 안에 들어가서 또다시 비긴 페인트, 엔드 페인트를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밑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리턴 0을 걸어서 발안하도록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처리를 하고 나면 이제 이 밑에 동영상 보시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라도 이 사각형 여기 사각형 그리는 코드가 하나 있는데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잘 처리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반드시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읽어보시면 되고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거냐면 WM 페인트, 그러니까 윈도우가 결국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기 때문에 막 이제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 CPU를 많이 쓰게 되면 CPU 사용량이 올라가겠죠. CPU 사용량이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다 뭐 10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이 10가지 작업을 CPU의 성능이 지금 한계에 도달해서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 작업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어떤 걸 지속적으로 더 먼저 해줄 것인가가 중요한데 윈도우즈에서는 제일 먼저 무시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리는 메시지예요. 어차피 10번 그리나 한 번 그리나 마지막에 한 번 그려주면 앞에 9번 안 그리더라도 사용자 봤을 때는 마지막 것만 볼 수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동작 원리를 가지냐면 CPU가 점유율이 낮아서 CPU가 원활하게 동작할 때는 10개, WM 페인트가 10개 발생하더라도 10개 다 수행이 가능하지만 운영체제가 바빠져서 CPU 점유율이 높아져서 정신없을 때는 WM 페인트 메시지가 10개 발생하더라도 10개를 다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윈도우즈는 이제 그런 우선순위가 낮은 메시지들, WM 페인트 같이 CPU가 점유율이 높아져서 바빠지면 처리 안 하는 메시지들을 따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관리하는 게 메시지 테이블이라는 플래그성 메시지들은 메시지 테이블에다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에 1로 세팅을 해놓으면 네가 작업을 하다가 다른 메시지 다 처리하고 여유 있을 때 메시지 테이블에 있는 1이라고 되어 있는 메시지를 처리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읽어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WM 페인트는 WM 크리에이트나 뭐 다른 메시지들하고 WM L 버튼 다운 이런 메시지들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걔들은 무조건 처리가 되고요. WM 페인트는 순서와 상관없이 여유가 있을 때 수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안 지키면 이제 이상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WM 페인트 메시지를 해서 비긴 페인트, 엔드 페인트 위에서 써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안 쓰고 만약에 보시는 것처럼 get DC와 release DC를 쓴다고 하죠. 이렇게 하면 해놓고 프로그램 해보잖아요. 잘 돌아갑니다.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요. 화면에 잘 나옵니다. 그럼 사용자 보고 비긴 페인트, 엔드 페인트 안 써도 되네 하고 그냥 끝낼 수도 있겠죠. 끝낼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 뭔가 컴퓨터가 전체적으로 느려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그래서 CPU 작업 관리자를 떼서 CPU 사용량을 보면 프로그램이 진짜 요거 한 줄,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CPU 점유율을 보시면 CPU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나게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 get DC와 release DC만 begin paint, end paint로 바꾸고 다시 동작해 보면 CPU 상태가 이렇게 바뀝니다. 즉 굉장히 이제 다시 낮아진 거죠. 안정적으로 바뀐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까 WM 페인트가 메시지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고 1로 세팅해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값이 1이 되어 있으면 계속 WM 페인트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1로 되어 있는 것을 내가 WM 페인트를 처리하고 나면 0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0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하는 게 엔드 페인트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이제 비긴 페인트가 이 값을 1에서 0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getDC를 사용을 하면 이 값을 처리를 못 해주기 때문에 그 메시지 테이블에 있는 WM 페인트 메시지가 계속 1로 돼 있는 겁니다. 1로 돼 있어서 결국 그 운영체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메시지 테이블에 그 WM 페인트 부분이 계속 1로 되어 있으니까 getDC를 쓰면 0으로 안 바꿔주기 때문에 계속 1로 되어 있으니까 이 WM 페인트를 무한루프를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해버리면 비긴 페인트를 안 썼으니까 메시지 테이블에 WM 페인트 부분에 1로 되어 있는 것을 0으로 못 바꾸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 하고 나서 여기 다 처리하고 나서 끝났는데 보니까 메시지 테이블에 가서 보니까 또 WM 페인트가 1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들어와서 또 다시 getDC에서 수행하고 또 나왔는데 또 있고 하면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계속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CPU 점유율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은 똑같이 한다. 화면에 보이는 건 똑같다고 해서 비긴 페인트, 엔드 페인트 대신에 getDC, release DC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려면 비긴 페인트, 엔드 페인트를 써야 되고요. 만약 그게 싫다라고 하시면 요 리턴 제로를 안 하시면 돼요. 리턴 제로를 안 하시면 여기 내려가서 여기 안에서 비긴 페인트, 엔드 페인트를 또 하거든요. 그러면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쓰고 싶다면 리턴 제로를 안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배울 밸리드 윈도우 같은 함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써서 밸리드 렉트 같은 함수를 써서 유효화를 강제로 무효화된 영역을 유효화된 영역으로 강제로 바꾸는 함수들도 있습니다. 그런 함수를 사용해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편법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WM 페인트에서는 getDC 쓰지 마시고요. begin 페인트 쓰시고 release DC 대신에 엔드 페인트를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시면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다 읽어보시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그러니까 계속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잘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아까 우리 작업했던 거 있죠?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된 거를 내가 이렇게 가져가면 지워지죠? 이거 안 되게 만들어 봅시다. 안 되게 만들려면 요 지워졌을 때 내가 나한테 들어오는 메시지가 WM 페인트라는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WM 페인트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지워졌을 때 WM 페인트 메시지가 발생하겠죠. 밑에 다시 안 내려가게 맞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요 작업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카피 앤 페이스트 하지 마시고 다 치셔야 됩니다. 다 치셔야지 실력이 늘겠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 getDC 여기 밑에 보면 getDC, release DC 썼는데 그죠? 여기서는 begin paint, end paint 써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럼 이제 지워진 부분을 그려야 되는데 문제는 그리려면 어디 그려졌는지 어떻게 어떤 좌표에 그려졌는지를 알아야지 다시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그림만 그렸지 이 좌표들을 기억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G의 X에 잠깐 기억을 하는데 이미 지나가 버리면 계속 덮어쓰기 해버리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방식으로 그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싶어도 좌표를 모르니까 못 그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대로 작업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마우스로 이렇게 그려 나갈 때 이 그린 이 좌표들을 전부 다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예, 이걸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 한번 처리해 볼까요? 다 기억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한 좌표를 다 기억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사실 마우스로 움직이면 좌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50 이렇게 100 이렇게 하시면 금방 가득 찹니다. 그래서 한 1000 정도로 제가 크게 잡았고요. 더 좋게 하려면 링크드 리스트를 쓰든 뭐 다른 자료 구조 쓰셔도 되는데 지금은 그냥 간단한 실습하는 거니까 제가 배열로 처리합니다. 아까는 원래 이전에 할 때는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하나씩만 백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좌표가 계속 기억을 해야 되니까 최대 1000개까지 1000개씩 x 1000개, y 1000개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변수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저게 1000개가 다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몇 개나 저장되어 있는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gCount라고 변수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이 값이 0이면 아직 아무런 저장된 값이 없다라고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좌표를 기억하고 있는 숫자 개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값을 받을 때 클릭 처음 되잖아요. 처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네. 처음에 0이겠죠. 0이니까 이렇게 하나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클릭이 되고 첫 클릭된 좌표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1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하나는 저장됐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려줄 때 여기 있는 좌표, 그러니까 이미 증가됐잖아요. 하나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1을 가리키고 있죠. 처음에 0이었는데 그 두 개 값 넣고 1로 됐으니까 이미 증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부터 할 때 이 값은 0번째 있는 거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빼기 1 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이미 하나 증가했기 때문에 이건 이전에 있는 그 이전 좌표를 의미해야 되기 때문에 빼기 1을 하게 되면 그 바로 전에 있던 현재 저장할 공간 전에 있던 그 좌표의 값을 가져와서 처리를 해주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시 계산을 하는데 이거 이렇게 이제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아이고 이거 둘 다 x로 했네요. 제가 y로 해야 되겠죠. 여기도 y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하고 나서는 gCount 플러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제가 여러분들은 다 치셔야 됩니다. 아직 여기서는 지금 gCount를 플러스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값 대입한 거를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서 gCount 플러스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들어올 때는 백업할 필요 없죠. 현재 거에 이전에 있는 게 그 전 정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면 이전 정보를 다 가지고 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면 이제 그림을 똑같이 그릴 수 있어요. 제가 아직 비긴 페인트, 엔드 페인트를 안 했지만 한번 여기까지 하고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GX, GY가 배열로 되고 지금 그리는 거 똑같이 그려지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백업하는 루틴이 있었는데 지금은 배열로 이미 됐기 때문에 배열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 별에 이제 전부 다 좌표가 기록되고 있으니까 이전 좌표라고 하면 gCount가 지금 들어가 있는 정보의 개수니까 좌표의 개수니까 이전 좌표는 gCount에 빼기 1한 위치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gCount 현재 위치에 있는 건 지금 있는 정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돌면 아까처럼 똑같이 동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마우스가 이동하면서 모든 좌표를 다 저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그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전에 하나 빠뜨렸네요. 뭘 해야 되냐면 이 gCount가 무턱대고 다 저장하면 안 되죠. 우리 배열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이걸 여기다 할까요? 엔드 걸어서 gCount가 500할 때까지요. max count
맥스 카운트보다 작을 때까지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배열 벗어나면 프로그램 죽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어디도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도 똑같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무조건 대입하면 안 되고 G 카운트가 맥스 카운트 즉 1000을 넘었으면 더 이상 하면 안 되죠. 왜냐면 배열 영역을 벗어나면 이제 프로그램이 죽을 수 있으니까 배열 영역을 벗어나서 메모리를 다른 메모를 참조해서 죽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은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뭘 하냐면 그림을 이제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워진 부분을 어떻게 그리냐면 지금 사용자가 클릭한 좌표는 결국 그죠? 클릭한 좌표는 카운트 개만큼이잖아요. 카운트 개만큼인데 이 카운트 개수만큼 있는 만큼 내가 다시 그리면 되는데 첫 그림을 이거를 이제 그냥 무식하게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무식하게 먼저 하고 더 개선 방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경우에 이게 카운트가 0이 아니라면 0보다 더 크다면 일단 그 좌표가 그만큼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밑에 와 있던 것들로 치면 move to 그죠? move to x 그래서 g x에 어떻게 되죠? i 그죠? 0부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dc 넘어가야 되나요? hdc gy에 i 컴마 널 이렇게 하면 되죠? 하고 라인 2는 그죠? 이렇게 들어가고 그죠? 뒤에는 얘 없죠? 이렇게 되면 다음 선이 아니니까 다음 선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다음 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한 줄 그러니까 여기서 i가 i 플러스일 때까지 가니까 실제는 카운트보다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빼기 1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잘못하면 배열 개수 실제 카운트보다 더 많은 개수를 가리킬 수도 있기 때문에 라인 2에 더하기 1을 하기 때문에 지금 카운트보다 하나 더 적게 들어야 됩니다. 즉 두 개 있다면 한 번만 돌아야 돼요. 그래서 두 개가 있으면 0, 1 이렇게 써버릴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일단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안 나오죠?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잘 보세요. 그림 이렇게 돼 있었죠? 이걸 내가 가져가서 이제 약간 지워졌었죠? 이렇게 갔다가 나오면 그대로 잘 나오죠. 왜냐하면 그 gx와 gy에 지금 우리가 움직였던 좌표를 모두 다 백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가 move to line to를 계속 호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 실습에서도 얘기 들었지만 이 move to 이 좌표가 그 DC를 얻고 해제하기 전에는 그 값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DC 얻고 해제를 하는 사이에 다 작업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두 개씩 호출하지 말고요. 이거 밖으로 빼면 됩니다. 밖으로 빼서 어차피 0번부터 시작할 거니까 이렇게 0번째 있는 걸 하겠다라고 하시고요. 물론 이게 이제 그 없으면 문제가 되겠죠. 이게 카운트가 현재 0개다 아예 없다라고 하면 문제될 수 있으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0보다 크면 카운트가 0보다 크면 무브투를 해라 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그냥 카운트만큼 도는데 그죠? 카운트 개수만큼 도는데 이게 1번부터 도는 거예요. 0번은 이미 했으니까 내가 여기서 0번 이미 썼으니까 하지 말고 이제 1번부터 이제 G카운트만큼 돌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1번부터 돌 거니까 플러스 1을 안 해도 되죠. 그죠?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얘는 아까는 move to line 2를 다 썼어야 됐는데 지금 line 2만 쓰면 되는 거죠. move to는 어차피 한 번만 하고 line 2 하면 계속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면 계속 이제 move to 한 번에 line 2 line 2 line 2 하면 move to line 2를 계속 안 써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는 이제 더하기 1이 없어지고 1부터 시작해서 카운트만큼 쓰니까 여기 더하기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똑같은데 한번 볼까요? 그려지는 건 똑같고요. 그죠? 그죠? 이렇게 돼 있고 한번 들어갔다 놔 볼게요. 그대로 잘 나오죠. 똑같은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 할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함수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아까처럼 그렇게 코드 안 만들고 지금처럼 이렇게 더 함수 호출도 줄이고
성능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함수 두 개씩 호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되면 한 개씩만 호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브투 한 번 하고 쭉 라인2만 해도 똑같다라는 거죠. 무브투 라인2를 이렇게 쌍으로 하나, 무브투 한 번 하고 연결된 선이라면 쌍으로 하나 그냥 한 번 하고 계속 라인2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죠? 근데 사실 제가 요걸 하면서 뭐죠? 과제를 아까 이게 퀴즈를 하나 숨겨놨어요. 이 방법을 했을 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아까 앞에 했던 방법, 무브 투 로인트 다 쓰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돼요. 이 문제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어떤 때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댓글로 이 강좌에 댓글로 비밀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비밀글 안 남기고 정답이면 제가 삭제해 버릴 거고요. 아까 두 가지 방법, 바로 앞에 했던 방법 있죠? 해부 방법이랑 이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보면 잘 되잖아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어떤 상황에 문제가 될 거예요. 그 문제가 되는 상황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비밀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실습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그냥 WM 페인트 처리해서 이제 다 된 거니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실습 강좌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